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다시 급부상하는 박지원 국정원장 충격과 거라는 소식입니다. 김대중 비자금 추적 국정원 자료에 이름이 나오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떻게 국정원을 운영했는지를 확인하고 국정원 업무를 인수하려면 안철수 위원장이 과거 인연을 무시하고 국가안보에 철저해야 할 것이다. 2020년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에 임명될 때 월간조선 조성호 기자가 제기한 문제도 짚어야 할 것이다. 박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없다고 볼 수도 없어. 그렇다고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국정원만 DJ 미국 내 비자금 추적에 나선 게 아니기 때문이다.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약 3년간 이뤄진 비자금 추적에는 우리나라 국세청은 물론 미국 FBI와 IRS도 참여했다. 한미양국이 매우 광범위하게 추적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이 박지원 후보자와 관련이 있다고 본 부분은 동부 비자금이다. 국정원은 동서부에 예치된 DJ 비자금의 총액을 13억 5천만 달러 상당이라고 추정했다. 이현동 공판조서에도 등장하는 박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 전 국세청장 공판조서에도 박지원 후보자의 이름이 2번 등장한다. 이현동 전 청장은 국정원의 DJ 비자금 추적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1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지원 등장하는 국정원 요도의 신빙성. 2011년 7월 김방철 국장이 대전지 부장으로 내려가서 원장 원세훈이 데이빗슨 사업을 인수하라고 지시했다. 인수도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처장이 가서 했다. 그래서 이 처장으로부터 그 보고를 받고 요도를 만들어 보라고 해 요도를 원장에게 보고했다. 그때 원장이 사업종합 보고하라고 해서 원장실에서 대면 보고를 했다. 그때 원장이 이 내용을 국세청장님에게 보고하라며 제가 있는 자리에서 국세청장에게 전화하더라. 김승현 전 국장은 그로부터 2달 뒤 미국 LA 천망에서 보고해온 게 있었다며 요도의 도표를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2011년 9월경에 요도를 다시 보고를 하게 된다. 처음 보고한 건 사업을 인수해서 하게 된 종합보고였고 두 번째는 대책보고였던 걸로 기억한다. 이 사업을 공작국에서 운영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대책보고를 9월에 원장에게 드린 거다. 국정원이 해외정보국과 방첩국 두 부서를 통해 비자금을 추적했다는 건 그만큼 치밀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의미다. 두 부서가 얻은 정보를 종합해 요도를 작성했고 그 요도에 박 후보자가 등장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DJ 부부 방중 수행한 박지원, 비자금과 관련. 전직 국정원 관계자 전직 차장도 DJ 비자금 의혹에 박지원 후보자가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인사는 월간조선과의 만남에서 DJ와 이희호 씨가 방중했을 때 박지원 후보자가 수행했던 적이 있다며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들 세 사람의 방중이 중국 내 비자금과 관계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DJ 비자금 추적의 출발은 2009년 5월경 국정원이 중국에서 입수한 첩보였다. 첩보의 요지는 중국 베이징에 동방가리 화상무란 회사가 있다. 이 회사가 인민폐 40억 위안의 비자금을 확보했는데 이 돈이 DJ 일가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본지 확인 결과 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된 이는 김홍걸 씨였다. 이듬해인 이희호 씨가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 자격으로 3월 6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선정과 홍콩을 방문했다. 박지원의 비자금 관리책으로 지목된 A씨의 실체. 국정원이 본 동부 비자금의 관리책은 전술한 A씨였다. 위 이호 씨 관련 국정원 보고서에 등장하는 문 씨는 뉴욕 플라자 건물 거래 건으로 A씨를 고발한 인물이다. 이제 A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A씨 일당이 문 씨 소유의 뉴욕 플라자를 불법 매입해 이를 열린 공간이란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A씨가 돈 세탁과 탈세를 했다는 혐의로 FBI 등에 고발했다. 뉴욕 플라자는 앞서 국정원 이모 처장이 박지원과 관련이 있다고 한 건물이다. DJ 비자금을 추적했던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수사기관에서 A씨에 대해 확인해보니 빈털털이다. 돈이 아무것도 없다며 A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사들이는데 수상한 부분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 부부는 은행으로부터 이상한 방식의 대출을 받아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기업은행 뉴욕 지점은 2007년 12월 20일 A씨와 그의 아내 소유법인인 빌리지 그룹에 456만 달러를 대출해줬다. 두 사람은 같은 날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소재의 한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등기소 확인 결과 매입가는 520만 2천 달러였다. 이를 두고 한 매체는 기업은행이 부동산 담보모기지 대출 때 통상거래액의 70%를 대출해주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고 보도했다. 즉, 기업은행은 부동산 매입가의 88%에 달하는 돈을 A씨 부부에게 대출해준 셈이다. 국내외 은행, 빈털털이었던 A씨에게 거액 대출. 박윤준 전 차장도 법정에서 A씨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장은 이렇게 디폴트된 돈을 누군가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박윤준 전 차장이 법정에서 한 증언 중 일부다.
어떻게 1,000억 원 이상씩 아무런 담보력도 없는 사람, 그러면 어떤 의심을 가질 수 있느냐면 누군가 대신 갚아주었다는 의심을. 왜냐하면 이것은 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모은행이나 본점에서 이것을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출들은 거의 부동산 담보 180% 무담보 대출 부동산 담보 초과 대출이었다는 게 IRS와 국정원의 판단이었다. 심지어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도 무담보 대출을 해줬다. 중국계 은행에서는 건설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는데 국책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A씨가 대출받은 돈의 액수는 총 1억 1,300만 달러에 달한다. 박지원 후보자, 아는 사실 없고 관련이 없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핵심은 국정원이 DJ 비자금 의혹 관련 보고서에 A씨를 언급하며 박지원 후보자를 명기했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해외정보국과 방첩국에서 입수한 DJ 비자금 관련 정보를 종합해 요도를 작성했고 거기에도 박지원 후보자를 기재했다. 구체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부분이 덜어 있지만 국정원이 DJ 비자금 의혹과 박 후보자가 서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이 DJ 부부의 방중이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본 데 대한 입장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저는 아는 사실이 없고 관련이 없기에 답변을 거부합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소식입니다. 정성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